그 다음에 미래 사회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먼저 사회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자기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요. 미래 사회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특히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에 지금 더욱더 빨리 가고 있죠. 근데 고령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 절벽 시대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2030년이 되면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이제 노인이 되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노동 생산, 다시 말해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지금 현재 있는 이 30대 삼촌들은 또 이모들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죠. 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는 계속 절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2030년도가 되었을 때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특히 청소년 인구가 가장 빨리 줄어드는 도시가 바로 부산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교 반에 몇 명 정도 있어요? 한 30명, 35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산만 하더라도 지금 한 15명, 뭐 안에 20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선생님 살고 있는 양평 같은 경우에도 한 반에 학생들이 채 25명이 잘 되지가 않아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또 하나 뭐냐, 남북 통일의 문제가 있어요. 이 남북 통일을 우리가 경제적 가치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또 나라의 부국과 관련됐을 때는 꼭 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백두산 인근 지역에 묻힌 히토류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대다수 어떤 무기 이런 거 만들 때 히토류가 상당히 가장 크게 많이 사용되는데, 전 세계에서 히토류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나라가 이 중국이죠. 그 다음에 가장 묻혀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 때문에 히토류가 우리가 제대로 생산이 되고 팔리만 하더라도 거의 우리 다음 자손이 한 100년 이상은 살아나는데 거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히토류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남북 통일적인 면에서 그런 면이 엽전했고요. 그럼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많이 떠오른 이제 산업은 관광산업, 그리고 교육산업이 될 겁니다. 이 물리적인 통일은 되었지만 정신적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구도 많이 알아가려고 하고, 또 남북한 통일된 어떤 사전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되겠죠. 그 평생교육, 직업을 다시 한번 더 얻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이 되면 그 안에 따른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가고 싶어 할 거고, 북한에 있는 사람은 남한에 내려오고 싶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25년에서 2030년 그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경제적인 가치를 놓고 보게 된다면 트렌드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그 문제 갖고 계속 논쟁 중이죠.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이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특히 이제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건 결국 인공지능의 핵심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잘 쓰고 있는 이제 중국의 모바일, 뭐 무슨 톡 있죠? 인공지능에 대표적으로 잘 함축되어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춤추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다 찍으면 이제 그 공유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개개인의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욕구들을 잘 배열해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통신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제 IT와 연결해서 일어나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학을 이제 쓰려고 하는 대다수, 입시 원서를 쓰려고 하는 대다수 이제 언니, 오빠, 형, 누나들도 근본적으로 컴퓨터학과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컴퓨터 유망 분야 어떻게 되냐? 미래사회 트렌드에서 컴퓨터 분야에서 로봇, 감성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컴퓨터반, 3D 프린터, 뭐 무인 자동차, 무인 항공 드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뭐 강릉에 있는 이제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항공 드론 학과 뭐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냐 드론 갖다가 농업연수, 산림청 이런 데 실제로 이제 드론을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양성하는 대학도 좀 학과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대학도 결국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학과를 계속 명칭을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추세라는 거죠. 건강은 뭐죠? 헬스케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부터 아이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를 할 수 있는 자기 심장박동
그리고 자신의 이 맥박 이런 것들을 이 체중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아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건강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심리, 음식, 스포츠, 생명공학 등등이 다 건강에 속했고요. 복지는 뭐갈까요? 이제 노인 인구가 좀 더 많아다 보니까 고령화, 되는 실버 산업들, 그리고 공공안전, 다문화, 윤리철학, 여가, 동물 다 복지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호텔, 관광, 항공 산업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이 나고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될 거예요. 환경,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신소재 분야에서는 나노,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얘기했던 나노죠. 나노 입자로 만드는 수투를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나노, 이 수투가 결국은 인간의 어떤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제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특수 소재로 만들었던 옷들이 이제 개발이 될 거고요. 관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이런 부분들이 전체 미래사의 트렌드죠.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가 일찍 왔지만 그만큼 또 빠르게 이 IT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좀 변화되고 있다.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창직 사례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외식을 이제 잘 안 하잖아요. 식당만 가보더라도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사람들 많은 걸 가지 않죠. 어떻게 해요? 집에서 보통 시켜 먹죠. 그럼 배달을 해야 되죠. 그럼 배달 앱을 써가지고 이제 주문을 해요. 그 누가 와요? 라이더 분들이 오죠. 자, 그렇다면 이분들 뭘까요? 모바일 기술 있죠? 또 어플리케이션 이제 만들어낸 기술이 있죠? 신체 운동 지능 있죠? 공간 지능.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들이 하나가 뭐예요? 그건 라이더죠. 자, 또 보게 되면 모바일 기술, 어플 기술, 공간 지능,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뭐 건축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인테리어든지 외부 건축 같은 것을 실제로 이제 모바일과 어플에 자기가 등록을 해서 이제 자기를 원하는 손님들을 찾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이제 보게 되면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평균 독서량이 상당히 이제 낮죠. 책들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다 보는 세대,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TV를 보거나 웹툰을 보거나 등등을 본단 말이에요. 뭔가 보는 것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책을 읽기보다는 뭐예요? 예, 오디오북을 이제 들으시는 거죠. 이분들을 위해서 생겨난 직업이 서로 있죠. 뭐예요? 모바일 기술, 어플 기술, IT죠. 언어 지능과 음악 지능 가지고 자신의 직업 활용했던 사례, 예, 오디오북 성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창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반려동물을 1,000만 인구가 좀 이제 키우고 있죠. 복지 분야, 동물 분야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자연 친화 지능도 있고 신체 운동 지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펫시터라는 직업을 도전하게 돼요. 이미 미국에서는 펫시터가 상당히 많이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서 아르바이트로서 상당히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미국 같은 경우 펫시터가 생겨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I am Sam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아빠인 I am 그 샘이 실제로 이제 딸을 빼앗기고 났을 때 잠깐 했던 일이 펫시터였어요. 그런 분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